나 수능 안 봐. 그냥 안 본다니까요. 야, 윤아정, 지금 그 말이 나올 상황이가? 정신 차려. 됐다니까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금수는 그 순간 그저 사춘기 반항쯤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수능까지 버리며 숨겨온 그 진실을 본 순간 금순의 가슴은 그대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끝까지 들으신 뒤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재미없었다면 숫자 2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서금수는 73살의 나이로 부엌에서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치전도 노릇하게 부쳐져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금수는 손녀 하정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챙겨 상 위에 올렸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하정이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지만 금수는 늘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하정아, 밥 먹어라. 금순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방에서 공부하던 하정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하정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금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밥부터 먹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노? 금순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하정은 짧게 대답하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도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야, 너 요즘 잠 제대로 자노?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할머니. 하정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금수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금수는 된장찌개를 하정의 그릇에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수능 한 달 남았는디 몸 챙겨야지. 그 순간 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수는 이상함을 느끼고 하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노? 하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수능 안 볼래요. 금수는 그 말을 듣고 엉겁결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야, 윤아정. 정신 똑바로 차려. 금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대답도 없고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가 그거가? 수능을 안 본다니. 금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정은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너는 뭐가? 이유를 말해봐. 왜 갑자기 수능을 안 본다는 거가? 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야, 하정아, 할미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가? 금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정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능 보기 싫어요. 그냥이 어디 있노?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금수는 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정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수능 안 볼래요. 하정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금수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국자는 여전히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밥상은 그대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가? 금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방에 누워 있어도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하정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얘가 이러나. 금수는 하정을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하정의 부모는 하정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금수는 하정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금수는 하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하정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하정이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금순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능을 안 본다니 금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가 얘가 나한테 말을 안 하네. 금수는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금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하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 금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정은 이미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정아, 아침 먹고 가라.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하정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정아. 네. 할미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라. 할미가 고칠게. 하정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요. 그리고 하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금수는 한참을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가? 금순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하정이 학교에 간 뒤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정의 학교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뭔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정이 왜 갑자기 수능을 포기하겠다고 하는지 학교 선생님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수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허리 통증이 심해졌지만 하정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한 금수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모르겠어. 누구 찾아온 거 아냐? 금수는 신경 쓰지 않고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윤하정 담임 선생님 계십니까? 한 선생님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금수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재혁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윤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저는 윤하정 할머니입니다. 윤재혁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하정이 할머니시군요. 앉으세요. 금수는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선생님, 하정이가 수능을 안 본다 하던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윤재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하정이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가 힘들어요? 우리 애가 왜요? 금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재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일단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금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이소. 윤재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정이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정이 성적이 떨어진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하정이가 수능을 포기한다 하는 겁니까?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이소. 제발이요. 금수는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윤재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정이가 요즘 상담실에 자주 옵니다. 상담실이요? 네. 상담 선생님한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학생 사생활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의 할미인디 왜 못 말해줍니까? 금순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윤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학생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는 무슨 보호?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디 할미한테 말도 안 해주는 겁니까? 할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우리 하정이 저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이소. 금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재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잘 살펴봐 주세요. 그게 다입니까? 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수는 허탈했습니다. 뭔가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정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금수는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윤재혁은 미안한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하정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금수는 대답하지 않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수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가? 금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며 금순을 쳐다봤지만 금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재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금순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정이 정말 괜찮겠습니까? 윤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는 지금 뭔가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큰 고민이요? 네.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금수는 천천히 일어나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금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정이가 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가? 금수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정아, 어디 갔다 오노? 왜 이렇게 늦었노? 학교에서 자습했어요. 하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금수는 부엌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금순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금수는 하정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하정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쯤 집에 왔는데 요즘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하정아,
왜 이렇게 늦게 오노? 금순이 물으면 하정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습했어요. 하지만 금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교 자습실이 그렇게 늦게까지 열려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금수는 하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등에 작은 베인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정아, 손이 왜 그래? 어디 다쳤노? 하정은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상 모서리에 긁혔어요. 그래도 약 발라야지. 이리 내봐라.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금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금수는 하정의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하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놓인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금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걱정이 너무 커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와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편의점 영수증들이 수십 장 끼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컵라면. 모두 편의점 음식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한 달 동안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 애가 왜 이렇게 편의점 음식만 먹는 거가. 금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왜 하정은 밖에서 편의점 음식만 먹고 있는 걸까요? 금수는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하정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방이 열려 있길래 닫아줬다. 하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금순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금수는 하정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방바닥 아래 옷장 뒤에 숨겨진 병원 봉투에 파편이 있었습니다. 금수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지만 글자 몇 개가 보였습니다. 진단서 수술 입원. 금수는 그걸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 이게 대체 뭐고? 금수는 한참을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 조각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하정이 아픈 건가? 아니면 금수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전 금순이 병원에 갔던 날. 금수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병원에 갔었습니다. 하정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허리 협착증이 심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그게 얼마나 드는디요? 대략 32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입원비 포함하면 6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금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진단서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하정이 그걸 본 걸까? 금수는 손에 든 종이 조각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그때 그 진단서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정이가 이걸 봤구나. 금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정이 왜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정이가 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거가. 금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걱정을 하느라 수능도 포기하려는 건가요? 이 애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금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정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하정아, 왜 이렇게 늦었노? 미안해요, 할머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하정은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애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가? 다음 날 금수는 하정이 학교 간 사이 방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수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하정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모으기. 목표 600만 원. 현재 45만 원. 금수는 그 메모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정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수술비를 위해서. 이 애가 정말로 나 때문에. 금수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정이가 혼자서 이런 걸 어떻게 해. 금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니. 하정이 대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용돈을 아끼는 걸까? 아니면 금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수는 하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정아, 너 요즘 어디 다녀오노? 정말로? 하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습하고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할미가 걱정된다. 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금수는 부엌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가? 금수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금순과 하정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정은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금수는 계속 걱정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정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정아, 아침 먹고 가라.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하정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금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금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윤하정 담임 윤재혁입니다. 금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윤재혁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가 오늘 수업 중에 쓰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금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금수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보건실로 뛰어갔습니다. 보건실 침대에 하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정아. 금수는 하정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야, 윤하정. 왜 이러노? 어디 아프노?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하정이가 과로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양 상태도 안 좋아 보입니다. 과로요? 우리 애가 무슨 과로를? 윤재혁이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밖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금수는 하정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재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하정이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요? 네. 하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금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윤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윤재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알바도 2개나 하고 있다네요.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알바를 해요? 대체 왜? 금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정이 알바를 하고 있었다니. 편의점 하나, 식당 하나. 학교 끝나고 바로 알바 가서 밤 11시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금순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재혁이 금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왜 우리 애가 왜 그러는 겁니까? 윤재혁은 주저하다가 상담실에서 벌어진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가 할머니 병원비 얘기를 하면서 울더군요. 순간 금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병원비요? 네. 할머니가 아프신데 수술비가 없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병이 어쩌다 손녀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그래서 수능을 포기한다고 한 겁니까?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정이는 수능 준비할 시간에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금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애가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었구나. 윤재혁은 금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하정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금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금수는 다시 보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정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정아. 하정은 천천히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금수는 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 너 왜 혼자 그런 짐을 지고 있었노? 할머니가 아프잖아요. 수술해야 한다잖아요. 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노? 서랍에 진단서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정아, 그건 할미 일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 안 써요? 할머니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하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금수는 하정을 꼭 안았습니다. 얘야, 할미는 괜찮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한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보건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과 하정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수는 저녁을 차렸지만 하정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정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금수는 한숨을 쉬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금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정이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를 위해 뭔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짐만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정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정아, 문 열어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수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금순과 하정은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정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금수는 몰래 병원에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 없었죠. 그날도 하정이 학교에 간 사이 금수는 혼자 병원에 갔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허리 협착증이 심합니다. 척추 신경이 눌려 있어요. 이대로 두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디요? 대략 320만 원 정도입니다. 입원비까지 합치면 6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600만 원. 금순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해서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버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진단서에는 병명과 수술 필요성, 예상 비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수는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하정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정이 그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금수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 숨겨뒀어야 했는데. 그때 하정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정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수는 하정에게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제 쓰러졌잖너. 네. 하정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금수는 하정을 바라보며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바 그만두라고, 수능 준비하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정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순이 불렀습니다. 하정아. 네. 오늘 일찍 들어와라. 알았지? 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정이 나가고 금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하정의 방이 궁금해졌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수능 문제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애가 공부는 안 하고. 금수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메모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모으기. 목표 600만 원. 현재 70만 원. 금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돈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하정이 계속 알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수는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금순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숨겨둔 게로구나.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증 뒤에는 하정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료비 5만 원. 다음 진료 예약일 이번 달 25일. 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정이 금순의 진료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수는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애가 얼마나 걱정했을꼬.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은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정아, 왔너? 금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금순을 봤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너 기다렸다. 앉아라. 금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정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금수는 하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정아, 할머니 허리 아픈 거 다 알지? 하정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 하정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수술 안 하면 오래 못 버틴다잖아. 금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야, 윤하정. 할미는 괜찮다. 걱정 붙들어 매라.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봤어요. 진단서에 적혀 있었어요. 하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 안 하면 걷지도 못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금수는 하정을 꼭 안았습니다. 얘야, 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할미가 알아서 한다. 어떻게 알아서 해요? 돈도 없잖아요. 하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알바하는 거예요. 할머니 수술시켜 드리려고요.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너는 공부해야 한다. 수능 준비해야 한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미 70만 원 모았어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600만 원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는 돈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저 열심히 하면 돼요. 하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정아, 할미가 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전부예요. 하정이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순은 눈물을 흘리며 하정을 안았습니다. 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금순과 하정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지만 오히려 더 답답해진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하정에게 알바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정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정은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금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금수는 부엌에서 하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정아, 이리 와봐라. 금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왜요? 금수는 하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정아, 너 알바 왜 했노? 학교 먼저 챙겨야 할 거 아이가. 인생이 한 번뿐인데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데. 금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가 그거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네 어제 학교에서 쓰러졌잖너. 금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다니까요. 괜찮은 애가 쓰러지노? 괜찮은 애가 얼굴이 그 모양이노? 금수는 하정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하정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가. 너 당장 알바 그만둬라. 금순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병은요? 하정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또 안 아픈 척하죠. 나 때문에 버틴다고 거짓말하고. 금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요. 할머니 매일 밤 허리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허리 붙잡고 가시잖아요.
하정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할머니 혼자 아픈 척 안 하시려고 참으시는 거 다 알아요. 금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얘야, 그건. 저도 할머니 걱정돼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하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할머니밖에 없다고요. 금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중요한 거 아이가. 너 대학 가야 한다. 좋은 직장 가야 한다.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없으면 대학 가서 뭐해요. 두 사람의 울음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금수는 하정을 꼭 안았습니다. 얘야, 할미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단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하정이 금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 무서워요, 할머니. 할머니 없으면 저 정말 무서워요. 금순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안 볼래요.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금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윤하정, 그게 무슨 소리가. 진짜예요. 저 수능 안 볼 거예요. 대신 일 더 열심히 해서 할머니 수술비 모을 거예요. 하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안 돼요?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한다. 할미 때문에 네 인생 망치면 안 된다.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이에요. 할머니 없으면 제 인생도 없어요. 하정이 말했습니다.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정아, 할미 말 좀 들어라. 제발. 싫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금수는 부엌에 혼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일을 어쩐다. 금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금수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 윤재혁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 하정이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우리 하정이 좀 말려주이소. 금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능을 안 본다 카는디 제발 좀 말려주이소. 윤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하정이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정이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와 하정이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금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하정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정도 금순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순과 하정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금수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정 생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일을 어쩐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노. 금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정도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순과 하정은 여전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수는 매일 하정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정도 금순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금수는 하정의 방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정이 학교에 간 사이였습니다. 금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메모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모으기. 금수는 그 메모지를 보다가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리 협착증 수술비 약 320만 원. 한 달 입원비 약 270만 원. 기타 비용 약 40만 원. 총 약 630만 원. 하정 알바비 월 45만 원 턱없이 부족. 금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정이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해뒀다니. 금수는 종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정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걱정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금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애가 혼자서 이런 걸 다. 금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종이를 봤습니다.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안에 모을 수 있을까? 알바 2개 하면 월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정도. 할머니 수술비 충분히 모을 수 있다. 수능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 금수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까지. 금수는 한참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정이 적어둔 계산을 계속 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수는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윤재혁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윤재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이소. 들어오이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금수는 차를 내왔습니다. 윤재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는 지금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요? 네. 하정이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금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걸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요. 윤재혁은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하정이를 설득해 주세요. 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금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하정이한테 수능 보라고 하세요. 알바 그만두라고 하세요.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저는 하정이한테 짐만 되고 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는 할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하정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제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금수는 울었습니다. 윤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정이와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윤재혁은 일어났습니다. 하정이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할머니도 좋은 분이시고요. 두 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혁이 돌아가고 금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역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정아. 금순이 불렀습니다. 하정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이리 와서 앉아라. 할미가 할 말이 있다. 하정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금순도 옆에 앉았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정아, 오늘 선생님이 오셨다. 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응.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너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수 있다 하더라. 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다. 네 인생이 걸린 일이다. 금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미가 안다. 네가 나 걱정하는 거,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안다. 금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말이다 하정아. 할미도 너 사랑한다. 네가 행복한 게 할미 소원이다. 하정은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할머니 지키려고 수능 포기한 거예요.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순은 하정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할미 인생의 전부다. 근데 너 인생은 너도 챙겨야지. 할머니, 할미가 네 짐 되기 싫다. 할미는 네가 대학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금순과 하정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금순은 하정에게 수능을 보라고 설득했고 하정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야 윤하정 할미 말 들어라. 네가 대학 가야 할미도 마음 편하다. 금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수술비는요? 그건 할미가 알아서 한다. 니는 공부만 해라. 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할미 말 들어다오. 부탁이다. 금수는 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금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하정아. 그날부터 하정은 알바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능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금수는 하정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정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했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수는 하정에게 밥을 챙겨주고 간식을 만들어주며 응원했습니다. 하정아, 야식 먹어라. 고마워요, 할머니. 하정은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받아 먹었습니다. 금수는 그런 하정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수능 전날이 됐습니다. 하정은 긴장한 얼굴로 짐을 챙겼습니다.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들. 금수는 하정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다 챙겼노? 네, 할머니. 내일 시험장 가는 거 아재? 네. 아침 7시에 출발해야 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할미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줄게.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김밥 사 먹을게요. 안 된다. 수능 날인디 제대로 먹어야지. 금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정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날 밤 하정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 하정이 잘하겠지. 금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 금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금수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구이. 하정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6시 반 하정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먹어라. 금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정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괜찮다. 네가 잘할 거다. 금수는 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가 믿는다. 우리 하정이 똑똑하잖노. 하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라.
밥 먹어라. 금수는 하정에게 밥을 떠주었습니다. 하정은 눈물을 닦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하정은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금수는 하정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의 수험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정에게 건넸습니다. 잊지 마라. 이거 제일 중요하다. 네, 할머니. 현관 앞에서 금수는 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정아, 오늘은 네 인생 사는 날이다. 할미는 네 뒤에 있다. 하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금수는 하정을 꼭 안았습니다. 하정은 금순의 품에서 한참을 있다가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해서 가라. 하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금수는 문 앞에 서서 하정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정은 계단을 내려가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금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하고 와라. 하정도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금수는 하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정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손바닥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하정은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금순이 몰래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정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금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 시험 잘 봐라. 사랑한다. 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하정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금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금수는 하정이 앉아서 공부하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정이 잘하겠지. 금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하정이 꿈 이루게 해주이소. 그날 하루 종일 금수는 하정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정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정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노? 잘 본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정은 금순을 꼭 안았습니다. 금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하정이. 정말 잘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서로를 위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